지금 속으로 이렇게 다짐하고 있죠. 시계 바늘이 정각 8시를 딱 가리키면 그때부터 진짜 집중해서 공부를 시작할 거야. 하지만 어쩌죠. 방금 시계를 보니 8시 1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아주 자연스럽게 다음 정각인 9시까지 쉰다는 핑계로 유튜브 쇼츠를 59분 동안 더 넘겨보기로 타협합니다. 그렇게 시작된 알고리즘의 늪에서 자극적인 마라탕 먹방을 보고 최애 K-팝 아이돌의 직캠을 넋놓고 돌려보다 보면 어느새 밤 12시가 되어버립니다. 이제 뼈 때리는 진실을 마주할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자꾸만 책상 앞에서 도망치는 것은 결코 여러분이 천성적으로 게을러서가 아닙니다. 이 지독한 미루기 습관은 단순한 의지력 부족이 아니라 우리 뇌의 원초적인 생존 기제가 아주 심각하게 고장나서 발생하는 심리적인 방어 현상입니다. 우리의 뇌는 크고 복잡한 학습이라는 작업을 생존에 대한 위협이자 엄청난 에너지 낭비로 착각하고 무조건 피하려고만 합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부터는 모든 것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지금부터 고장난 여러분의 뇌를 단 2분 만에 엄청난 효율을 자랑하는 괴물 같은 학습 기계로 완벽하게 개조해버릴 미친 비법들을 공개하겠습니다. 이 방법들을 하나씩 적용하는 순간 여러분은 늪처럼 빠져들던 무기력함과 핑계에서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첫 번째 비법인 뇌 속이기 전략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의 뇌는 크고 막막한 목표를 마주하면 본능적으로 도망치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 뇌를 완벽하게 안심시켜야 합니다. 책상에 앉으면서 소리내어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지금 절대 공부를 하려는 게 아니야. 그저 책을 딱 한번 펼쳐보기만 할 거야. 이 작은 행동과 말 한마디는 뇌의 철벽 같은 방어 기제를 순식간에 무너뜨립니다. 책을 펴고 딱 2분만 버티면 그때부터는 신기한 마법이 일어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자이가르닉 효과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뇌는 끝마치지 못한 불완전한 상태를 극도로 찝찝하게 여겨서 어떻게든 계속 진행해서 끝을 보려고 하는 강박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저 2분 동안 책을 펴놓고 있었을 뿐인데 뇌는 시동이 걸리고 어느새 30분 넘게 펜을 쥐고 몰입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비법은 바로 도파민 조작하기입니다. 여러분의 뇌는 쾌락의 호르몬인 도파민을 미친 듯이 쫓아다닙니다. 소셜미디어는 즉각적인 도파민 폭탄을 주지만 지루한 공부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공부를 할 때 억지로 도파민이 솟아나게 환경을 설계하면 됩니다. 한국인들의 생명수이자 피로회복제인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다들 아주 좋아하실 겁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카페에 얼음이 가득 담긴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오직 책상에 앉아 공부할 때만 허락된다고 스스로 엄격한 규칙을 정해버리세요. 아니면 평소에는 절대 듣지 않고 오직 공부할 때만 들을 수 있는 아주 감성적인 로파이 음악 플레이리스트를 만들어두는 것도 훌륭한 방법입니다. 뇌에게 공부를 시작하면 내가 제일 좋아하는 시원한 커피와 힙한 음악이라는 달콤한 보상이 주어진다고 끈질기게 세뇌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심리학에서 말하는 파블로프의 개 훈련법의 최고급 공부장 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훈련이 반복되면 이제 여러분의 뇌는 책상에 앉아 책을 펴는 순간부터 조건 반사적으로 도파민을 분비하며 짜릿한 쾌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비법은 아드레날린을 폭발시키는 마감일 효과입니다. 시험 전날 밤만 되면 우리가 갑자기 눈에 불을 켜고 엄청난 집중력을 발휘하는 슈퍼맨으로 변신하는 벼락치기의 기적을 다들 한 번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도대체 왜 평소에는 절대 머리에 들어오지 않던 엄청난 분량의 암기가 그날 밤에는 마법처럼 되는 걸까요? 그 숨겨진 비밀은 바로 시험과 마감일이 코앞으로 다가왔을 때 우리 뇌를 완벽하게 지배해버리는 엄청난 아드레날린과 생존을 위한 스트레스 호르몬 덕분입니다. 하지만 매번 이렇게 피를 말리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감당할 수는 없으니 이 원리를 아주 재미있는 게임처럼 영리하게 활용해 봅시다. 스마트폰 타이머를 정확히 25분으로 맞추고 뇌에게 숨 막히는 긴장감을 주는 퀘스트를 던져보세요. 타이머의 알람이 울리기 전까지 내가 가장 어려워하는 미적분 문제 5개를 완벽하게 풀어낼 수 있을까 하고 스스로와 아슬아슬한 시간 제한 데스매치 게임을 하는 겁니다. 이 작고 인위적인 압박감은 집중력을 담당하는 우리 뇌의 최고 사령탑인 전두엽을 미친 듯이 자극해서 평소와는 차원이 다른 엄청난 몰입 상태를 순식간에 만들어냅니다. 네 번째 비법은 둔해진 오감을 강렬하게 깨우는 트렌디한 공템 활용법입니다. 인간의 뇌는 단순히 눈으로만 텍스트를 읽을 때보다
다양한 감각이 동시에 자극을 받을 때 정보를 훨씬 더 빠르고 아주 강력하게 장기 기억의 방으로 쑤셔 넣습니다. 요즘 한국 학생들의 필통 속에 꼭 들어있는 예쁜 파스텔톤 형광펜이나 감각적인 디자인의 문구류 같은 다양한 공템들을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세요. 화려한 시각적인 자극은 뇌가 핵심 정보를 마치 카메라 사진처럼 찰칵 찍어 선명하게 기억하도록 돕습니다. 만약 식곤증 때문에 졸음이 마구 쏟아진다면 아주 강력하고 매운 민트향 껌을 씹어서 코끝과 혀에 강렬하고 톡 쏘는 물리적인 자극을 즉시 때려 넣어주세요. 동시에 귀로는 서울의 한적한 대형 도서관 창밖에 빗방울이 타닥타닥 부딪히는 소리를 아주 정교하게 구현한 고음질 백색 소음을 틀어두는 것도 몰입을 위한 완벽한 선택입니다. 시각과 미각 그리고 후각과 청각까지 여러분의 모든 감각이 다채롭게 깨어나는 순간 여러분의 뇌는 마치 한겨울의 화려한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눈부시게 반짝거리며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최고의 학습 효율을 무자비하게 뽑아내기 시작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 비법은 바로 주도적인 미루기 전략입니다. 책상에 딱 앉아서 막 공부를 시작하려는 찰나에 평소에는 보이지도 않던 지저분한 책상 위가 갑자기 엄청나게 거슬리기 시작했던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그럴 때는 아예 공부를 포기하고 다시 침대로 푹 쓰러져 눕지 말고 차라리 책상을 아주 완벽하게 정리하고 꾸미는 데스크테리어를 본격적으로 시작해보세요. 이것은 단순한 핑계가 아니라 우리의 뇌를 아주 영리하게 다루는 심리 기술입니다. 뇌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멈춰 있는 무기력한 상태를 가장 좋아합니다. 따라서 가장 하기 싫고 부담스러운 진짜 공부 대신에 상대적으로 거부감이 덜하지만 나름대로 생산적인 책상 청소를 하면서 우리 뇌의 엔진이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활발한 활동 상태를 유지하도록 만드는 아주 교묘한 속임수입니다. 여섯 번째 비법은 10분 단위로 과목의 종류를 확확 바꿔버리는 뇌 크로스핏 훈련법입니다. 단 하나의 과목만 서너 시간 동안 주구장창 지루하게 파고드는 것은 마치 헬스장에 가서 똑같은 팔뚝 근육 하나만 바들바들 떨릴 때까지 미친 듯이 계속 혹사시켜서 결국 완전히 방전되게 만드는 것과 똑같이 미련한 짓입니다. 이제부터는 10분 동안 복잡한 수학 문제를 풀었다면 곧바로 다음 10분은 완전히 다른 뇌 부위를 쓰는 역사 과목을 암기하고 그 다음 10분은 다시 과학 개념을 정리하는 식으로 뇌의 회로를 쉴 새 없이 번갈아가며 자극해보세요. 이 방법은 마치 전신 근육을 폭발적으로 골고루 사용하는 고강도 크로스핏 운동처럼 뇌의 전반적인 지구력을 엄청나게 끌어올려줍니다. 과목을 바꿀 때마다 뇌는 지루함을 느낄 틈도 없이 다시 긴장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빛보다 빠른 초고속 암기 능력과 절대 잊어버리지 않는 강력한 장기 기억력을 여러분에게 선물할 것입니다. 일곱 번째 비법은 잠들기 전 뇌를 미리 프로그래밍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의지력은 마치 한정된 배터리 용량처럼 아주 제한적인 자원입니다. 오늘 대체 무슨 과목을 공부할까 고민하느라 그 귀한 의지력을 낭비하지 마세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 내일 반드시 끝내야 할 아주 구체적인 3가지 목표를 미리 적어두는 겁니다. 그냥 막연하게 내일은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라고 생각만 하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반드시 내일 오전 10시까지 토익 RC 실전 모의고사 2회분을 완벽하게 풀기처럼 목표를 쪼개고 또 쪼개서 아주 날카롭고 명확하게 설정해야 합니다. 이렇게 수면 상태에서 뇌를 미리 세팅해두면 다음날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아무런 고민 없이 바로 책상으로 직행하는 생산성의 닌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 비법은 바로 타인의 시선을 철저하게 이용하는 대중의 권력입니다. 한국인들의 심리적 특성을 가장 강력하게 활용할 수 있는 최고의 치트키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혼자서 조용히 방에 틀어박혀 고독하게 공부하는 시대는 이미 끝났습니다. 당장 여러분만의 공스타그램 계정을 만들어서 매일매일 치열하게 공부한 흔적과 화려한 플래너 사진을 만천하에 당당하게 공개하세요. 그것도 모자라다면 당장 스마트폰 카메라를 켜고 유튜브의 실시간 공캠방이나 스터디 위드미 라이브 방송에 접속해서 전국의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공부를 시작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화면 너머에서 나를 지켜보고 있는 수많은 경쟁자들의 숨 막히는 동조 압력이 결국 여러분의 엉덩이를 의자의 본드처럼 찰싹 달라붙게 만들고 절대 책상에서 도망치지 못하게 꽉 묶어둘 것입니다. 아홉 번째와 열 번째 비법은
완벽주의라는 끔찍한 함정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아주 작은 승리를 격하게 축하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3시간은 꼼짝 않고 앉아서 공부해야 진짜 공부한 거지라는 식의 숨막히는 고정관념은 당장 쓰레기통에 내다 버리세요. 단 한 문제라도 스스로 풀어냈다면 그것은 어제보다 명백하게 발전한 위대한 성과입니다. 목표를 아주 작게 쪼개고 그것을 달성할 때마다 다이어리에 귀여운 스티커를 하나 붙여주거나 10분 동안 최애 아이돌의 직캠 영상을 보며 뇌에게 아주 달콤한 보상을 확실하게 챙겨주세요. 이렇게 작은 성공의 맛을 뇌에 각인시키면 다음에는 더 큰 목표를 향해 달려갈 수 있는 강력한 추진력을 얻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단순히 잡다한 공부법 몇 개를 따라 하는 것을 넘어서 진정한 갓생을 사는 사람으로 우리의 마인드셋을 완전히 리셋해야 합니다. 여기서 뼈 때리는 진실을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수많은 사람들이 목을 매는 동기부여라는 것은 사실 그저 쓰레기에 불과하고 우리를 지배하는 진짜 왕은 바로 철저하게 통제된 시스템입니다. 뭔가 하고 싶은 의욕이나 불타오르는 영감이 솟아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때부터 공부를 하겠다는 것은 덮고 메마른 사막 한가운데에 멍하니 앉아서 시원한 비가 내리기만을 기다리는 것과 똑같은 엄청난 자기기만이자 비겁한 핑계입니다. 상위 1%의 천재들이나 성공한 사람들이 1년 365일 내내 뜨거운 열정과 넘치는 동기부여로 가득 차 있을 것이라는 착각은 이제 제발 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들도 우리처럼 매일매일 공부하기 싫고 재미있는 영상을 보며 침대에 누워있고 싶어하는 평범한 뇌를 가진 똑같은 인간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그저 기계적으로 자신을 작업의 흐름 속으로 강제로 밀어넣는 아주 견고한 의식과 시스템이 단단하게 존재할 뿐입니다. 그들은 얄팍한 감정 상태에 절대 휘둘리지 않고 정해진 시간이 되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책상에 앉아서 책을 펼치는 지독한 루틴을 무한하게 반복하는 시스템의 지배자들입니다. 여러분도 이제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얄팍한 기분과 동기부여에 의존하는 나약한 습관을 완벽하게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당장 무조건 실행할 수밖에 없는 독하고 무자비한 갓생의 시스템을 여러분의 삶 속에 아주 촘촘하게 구축해야만 합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드리는 아주 잔인하지만 확실한 마지막 도전장입니다. 지금 당장 앞서 말한 10가지 비법 중 딱 하나만 골라서 바로 실행에 옮기세요. 뼈 때리는 조언을 듣고도 내일 다시 보면서 동기부여를 받아야지 하고 이 영상을 나중에 볼 동영상에 몰래 저장하는 뻔하고 한심한 짓은 이제 그만둬야 합니다. 당장 유튜브 창을 꺼버리고 책상으로 달려가서 무조건 책부터 펼치세요. 하지만 화면을 완전히 끄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확실하게 누르고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과 똑같이 핑계를 대며 침대에 누워 스마트폰만 의미 없이 넘기고 있는 게으른 친구에게 이 영상을 당장 공유하세요. 머릿속으로 생각만 하는 몽상가에서 벗어나 지금 바로 행동으로 증명하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보다 아주 조금이라도 더 똑똑해진 모습으로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납시다.